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프론트 임페리얼 정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시스템, 정말 많은 선배 사업자님들, 스폰서님들께서 시스템에 대한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게 바로 오늘 저의 주제입니다. 시스템 활용이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스템 활용에 대한 정말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팀장님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그룹으로 보게 되면 이성구 대표님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시스템이 잡아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활용. 그러면 시스템 활용의 근본적인 결과가 뭐냐?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결국은 자산 수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 수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인세 수입 또는 연금성 수입을 얘기한다라는 결론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돈을 벌어가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이 있지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시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부자아빠 가난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뭐가 나와 있죠?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 수입이라고 하는 자산 수입을 벌어갈 거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 이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인플루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셀프 인플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플루하고 셀프 인플루를 보게 되면 인플루는 뭐냐면 어떤 기업, 그러니까 조직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동을 투자를 해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루, 즉 직장 생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셀프 인플루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가게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이 뭐죠? 시간과 노동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돈은 벌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무진장 많이 벌어요. 뭐가 안 좋냐면 건강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돈을 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한번 봐보십시오. 비즈니스 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 투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막대한 워런 버핏처럼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즈니스 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 오너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비즈니스는 결국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반을 통해서 그 조직이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되는 거고요. 인베스트는 뭐냐면 돈을 번다. 즉 지렛대를 활용하는 구간이 바로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 다음에 두산, 하나, 기아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삼성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 창업주가 창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수입이 발생이 되는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 구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맹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들은 흔히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안 그러면 맥도날드 이런 가맹점들이 있죠. 프랜차이즈는 뭐냐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그분들이 추구하는 아이템,
이것을 고스란히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제가 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돈을 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여러분들이 백 선생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김승우 회장님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가 시스템 구입의 아마 대표적인 분들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시스템 활용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에 기속이 돼서 그 시스템을 배우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본인으로부터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하이리빙의 비즈니스. 저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이리빙의 비즈니스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리빙의 비즈니스가 결국은 시스템 활용을 통한 자산 수입, 연금성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임에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시스템 수입과 자산 수입의 간단한 예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KBS에서 뭐가 있었냐면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에 지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KBS 측에다가 나훈아 씨가 뭐를 요구를 했냐면 나는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 대신 내가 거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때 거기에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권을 자기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본인이 다 짜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KBS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대는 굉장했죠. 우리 웅장했습니다. 정말로 뭐 전 세계 내놔도 대단한 가수님이시죠. 나훈아님은. 그런데 그분께서 그 약 2시간 정도의 어떤 공연을 이렇게 끝냈어요. 그랬는데 상대편에 있는 채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블 TV였는데 거기에는 누가 계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남진 가수님이 계셨어요. 남진 가수님은 뭐를 했냐면 거기 출연자들이 트로트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뭐를 했냐면 거기에서 평가를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랬는데 이분은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한 거죠. 근데요, 특이할 사항은 그게 뭔데? 라고 저한테 묻는다라면 나훈아 씨와 남진 씨는 분명히 그 행동하는 가치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나훈아 씨는요,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가치를 올렸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러면 나훈아 씨는 자기 가치를 올려놓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러니까 만들어낸 음반, 나훈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CD가 팔리다 보니까 결국은 자산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수가 됐다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진이라는 분은 뭐냐면 거기에 출연료를 받고 내가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노동 수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되게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과연 돈을 버는 가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벌고요. 스타벅스 본사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수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시스템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의 시스템이 있고 무형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총합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세계의 총합이 들어있는 것이 하이리빙의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대표님께서 추구하는 게 보이는 것을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인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려면 거기에 대한 생각,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자,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나무는 소위 하드웨어가 운영이 될까요?
단지 나무라고 하는 페르소나, 형식으로만 진행이 될까요?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그룹 시스템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출발의 정신을 가져갈 거냐, 이게 바로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요, 철저하게 개인의 실력과 능력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라고 하는 함께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즉 퍼슨 투 퍼슨 방식에서 서로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해해 줄 거냐, 그리고 존경할 거냐, 그리고 책임을 가져갈 거냐, 얼마나 베풀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팀들이, 그리고 우리 그룹이 시스템을 가동해서 돌아갈 때는 많은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봉사,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들의 약간의 능력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봉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다소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은 강의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희생에 대한 정신세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동료애입니다. 프렌드십 팩터라고 하는 우정의 요소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대할 수 있다라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이리빙의 비즈니스는요, 서로가 서로를 상생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동료애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충절입니다. 내 스폰서님한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하이리빙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져가고 얼마나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요, 믿음에 대한 노력을 서로들이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충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 함께의 정신입니다. 사랑, 봉사, 희생, 동료의 충절,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 우리 함께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의 가장 근간의 모습으로 자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이 모였을 때는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밝은 세계가 들어있어야 된다. 결국은 멘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하드웨어입니다. 진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총합인데요. 성공의 3원칙이 들어있고요. 초기 3개월이 들어있고 성공의 8단계 A과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형성해 갈 건데, 성공의 3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원칙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연성과 원칙하고의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공의 3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기 3개월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근간은 뭐냐면 back to the basic. 내가 5년의 사업의 기간을 갖고 있어도, 10년의 사업의 기간을 갖고 있어도 내가 초기의 마인드를 얼마나 잘 지켜갈 거냐, 가장 기본과 기준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확인할 수 있는 재인식의 프로그램이 바로 초기 3개월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의 8단계, 이거는 점검의 시스템입니다. 나는 과연 이 비즈니스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는 진행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 스폰서님하고 얼마나 신뢰관계를 지금 돈독하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점검의 절차가 여기에 쭉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과입니다. A과는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개인의 성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내적인 성장의 기반이 바로 A과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이 네 가지,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근간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이마스터 스쿨입니다. 하이마스터 스쿨은
내가 연봉 1억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신이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당신이 하이리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이리빙에서도 우리 그룹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스폰서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모든 질문이 결국은 하이마스터 스쿨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은 저희 하이리빙의 우리 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하이 패밀리 이상 분들이 일정 기간의 직급자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요. 각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색깔들을 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리더 워크샵입니다. 결국은 이 비즈니스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성장하면서 핀이 성장한 만큼 얼마만큼의 마인드를 성장시킬 거냐. 자, 그러면 조직은 결국은 사람이 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그 사람들의 역할론, 그 사람들의 해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 리더 워크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방법적인 스킬이죠. 엔트리 과정이 여기에 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떼주블랑 과정이 쭉 들어있고요. 셀프 헬스케어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저 셀프 헬스케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면 뭐 건강 체크 정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속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것을 형성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본질과 프레임에 대한, 팩트와 프레임에 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의 사업이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 낙엽도 풍성하고 뿌리도 되게 건실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스폰서십, 그리고 의리, 관계십, 그리고 적정 수준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성장,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항상 이분들은 파트너가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타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마인드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시스템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의 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시스템 활용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은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나무, 이런 것들을 원할 겁니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세 글자, 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활용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요한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저한테 감히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스폰서. 왜 그러냐면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의 모든 정신세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이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스폰서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안내가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스폰서는요, 사업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오판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 적이 가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마치 부모님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내가 수용할 거냐. 이것이 바로 사업의 판단.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그림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빅 피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이 멤버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내 목표 성장팀에서 많은 사업자분들한테 내가 멤버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렇게 실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표님께서 자 이번에는 매출액 방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매출액에 걸맞는 우리 목표 성장팀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설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스폰서의 생각을 내가 실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향, 즉 스폰서님의 생각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비전 제시입니다. 스폰서님들은요, 많은 책과 그 다음에 많은 시대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분들을 후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한테 어떤 적정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 제시 능력이 탁월하시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게 바로 스폰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후원과 후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후원은 나를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후속은 그분이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힘을 발휘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폰서라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세미나야. 그러면 나는 스폰서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그 중간 리더 워크샵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스폰서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참여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듣는 태도도 스폰서로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스폰서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활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을 활용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프레임 안에 갇힌 것 같아요. 시스템대로 하십시오. 시스템대로 하십시오. 시스템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처음에 자꾸 들었는데 사실은 조금 불편했었어요. 어디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 근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고 시스템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런 의미를 혹시 저거 구속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구속이고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안내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뀝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스템에 얼마나 겸손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스템에 내가 색깔을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요게 너무 중요한 논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도 시스템 안에서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참 잘해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우리 이제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은 어떠십니까? 라고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늘 물어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빈말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쩜 가장 시스템에서 퍼슨 투 퍼슨 방식, 사람과 사람이 팀을 이끌어가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활용이란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얼만큼 활용을 해서 성장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나한테 얼마나 녹여낼 것인가, 얼마나 행동력을 유발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이리빙의 비즈니스에서 우리 그룹은요, 너무나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아니에요. 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Growth people, growth of the business.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람을 중시하는 조직일수록 성장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조직일수록 그 조직은 퇴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이리빙의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많은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선배 사장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룹의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투와 그리고 성장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우리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